네,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구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들. 그런데 뉴스에 또 등장을 많이 하죠. 구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 때문입니다.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최근에 있었던 일은 그 벤츠라는 네. 유튜버, 네. 그러니까 먹는 방송으로 맞습니다. 먹방 유튜버입니다. 유명한 네. 사람이었는데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어요. 어떤 일이었나요? 맞습니다. 320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건강기능식품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댓글이라든지 후기를 본인의 SNS 계정, 특히 그 기업, 회사의 SNS 계정에 그 후기를 이렇게 조합해서 올리는 겁니다. 이거 먹으니까 몇 킬로가 빠진다. 그래서 그게 사실은 검증되지도 않는 거고 과장 내지 거짓 광고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주일 만에 5kg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이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이 돼가지고 허위 과장 광고 표시가 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.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재판부가 본 거는 핵심이 소비자들을 혼동시켰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되는 것처럼 네,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거죠? 맞습니다. 이건 사실은 음식입니다. 그냥 건강 보조식품 내지 그냥 식품인데 그것을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시킨 게 이게 거짓 광고라는 겁니다. 의약품은 뭐냐면 뭔가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이것을 복용을 했을 때 다이어트 식품은 사실은 이건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 없다고 네. 봐야 되거든요. 네, 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검증된 것처럼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거짓 허위 광고가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이 벤츠 측에서는 해명을 한 게 실제 제품 사용자들이 쓴 후기를 토대로 그 영상을 만든 거다. 근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요? 만약에 댓글 사용자들을 처벌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자신들이 쓰고 그냥 이렇게 효과를 봤다라고 이렇게 그냥 올렸다면 이게 뭐 문제가 될 여지는 적은데 본인이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광고로서 활용한 겁니다. 광고는 뭐냐면 매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제품의 정보를 알리는 건데 그 알리는 과정에서 과장 내지 거짓, 허위 같은 게 포함됐고 특히 우리 뭐 표시 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 의약품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걸 가장 안 좋아하거든요. 오인시키는 거. 당연히 의약품이 아닌데도 의약품인 것처럼 그 5kg가 착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. 네, 그럼 이것도 궁금하네요. 그러니까 의약품이 아닌 것 아니고 네. 식품인데 이게 다이어트나 이런 거에 효과가 있다고 말한 거는 허위이고 과장인 거고. 네. 그럼 광고를 했다. 이 사실. 내가 이걸 광고를 했다. 그 기준은 뭐가 되는 건가요? 마찬가지입니다. 광고도 이게 검증이 되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. 뭐 댓글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광고할 때 5kg 같은 경우는 이건 광고 자체가 불가능한 광고입니다. 허위 광고가 되고 과장 광고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광고를 할 때도 이 본인이 이 질병 치료가 된다든지 이런 댓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올리면 안 되는 거죠. 그는 본인이 그냥 댓글에서 SNS에서 표현하는 건 괜찮지만 광고의 수단으로서 그것을 뭐 취합을 해가지고 남기는 거는 이거 자체가 법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. 왜냐하면 이 소비자들이 우려할 수 있는 겁니다. 식품인데 당연히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동시킨다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표시 광고법이거든요. 네. 그러면 그 표시 광고법을 피하려고 여러 편법들도 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은 그렇죠. 안 하는데 이것도 역시 소비자들이 좀 혼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은 맞습니다. 그인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쓴다든가 해서요. 네, 어쩌면 이 벤츠 사건이 아마 지금 SNS 아주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, 인플루언서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처벌 뭐 거의 첫 사례 같아요. 상당히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좀 교묘하게 하기도 해요. 정말 후기인 것처럼 해서 올리기도 하고 다만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비밀 댓글 같은 걸 보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만 정보를 보내서 이게 광고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혼돈을 시키기도 하는데 결국은 처벌할 수 있는 거는 광고가 됐을 때 네. 법적으로 광고가 됐을 때 처벌할 수 있고 일반 그 개인 다이렉트 메시지나 개인 메시지는 이런 것들은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네. 이런 인플루언서들 또 문제가 된 몇 명이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문제는 이 구독자들이 정말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이고 정말 저걸 쓰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문제이기도 한 거잖아요. 사실 저도 이렇게 SNS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만드는 사람 제가 항상 그걸 보고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많이 믿게 되거든요.
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. 나를 믿는 사람이 수백만 명, 수십만 명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용해서 마케팅에 이용하는 거거든요. 또 이 사람들이 이 뭐 식품도 문제지만 제품도 문제예요. 최근에 뭐 인블리라고 거기도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가정 광고를 했던 게 처벌됐던 적이 있습니다. 네. 이 코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. 네. 늘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면 법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구독자들, 소비자들에게 든든한 법이 되고 있습니까? 조금 든든하진 않아요. 네.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전자상거래법이 있습니다. 음. 7일 만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요. 전자상거래로 이용해서 샀다면. 또 문제는 근데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. 사업자를 통해서 구매했을 때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요. 아직까지 법이 든든하지 못합니다. 이 SNS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관련된 법은 예전에 있던 법들이고 그 법들이 조금 강화가 돼가지고 처벌 규정도 좀 신설이 되고 보호 규정도 신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합니다. 그러니까 소비자들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는 법도 마련이 돼 있어야 네.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그렇죠. 하는 법도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. 어쩌면 뭐 방송통신위원회 뭐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네. 그런 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 이것을 심의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가고 있는지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기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. 한편으로는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해봤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